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민주당이 국민의힘 이준석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우선해서 청년 최고위원에게 발언권을 줬다고 합니다. 청년 정치인의 존재감을 키워 이준석 돌풍에 맞서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를 건네받은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의 개혁 경쟁에서 질 수 없다며 공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당사자죠. 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마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국민의힘 변화하는 모습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 당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주 강력한 자극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극을 통해서 우리 당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다시 이제 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을 잘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환경단체 쓰레기센터 대표를 또 맡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것은 제가 지금 올해 만으로 39살이에요. 예. 예, 22살에 군대 갔다 와서 의자 나르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 그래서 갔다가 거기가 이제 열린우리당 창당대회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의자 나르는 일을 하다가 정치인들의 연설을 듣고 너무 가슴이 뛰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가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입당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쓰레기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난 코로나19 직전에 한 2년 반여 이제 지구 유랑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네. 그때 당시 제가 지구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의 이제 삐그덕거리는 문제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매일매일 소비하고 버리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놔둘 수 없겠다 싶어서 해결에 좀 나서려고 그런 단체도 만들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못지않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발언 순서가 조정이 되면서 청년 최고위원한테 제일 먼저 발언권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이렇게 순서가 안 돌아옵니까? 예, 평상시로는 당선된 득표 순으로 1등, 2등, 3등 이렇게 쭉 이제 순위가 매겨지잖아요. 네. 보통은 당대표님, 그다음에 원내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순위별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지명직이기 때문에 늘 마지막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지명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대표님께 이거 순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헛걸어뜨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따금씩이라도 청년의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가장 먼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을 또 흔쾌히 대표님께서 이렇게 수긍을 해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또 1등 최고위원 우리 김용민 최고님한테 말씀 좀 드려서 또 흔쾌히 또 이렇게 수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만 그렇게 한 겁니까? 앞으로 이따금씩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김용민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당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청년들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의미 있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터여서 네, 자주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서로 조율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청인길 당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들도 아무래도 자극을 많이 받고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 좀 나왔습니까? 네, 아무래도 늘 저희가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요. 네. 상대를 전혀 의식을 안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그런 의식 속에서 저희들이 너무 의식하고 행동하는 게 비춰지면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들 스스로도 어떻게 성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에게 저희가 이제 득점을 잃은 것들은 어떤 포인트였는지 이런 것들 좀 되짚어 보면서 어떻게 좀 다시 그러한 신뢰들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늘 토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 공천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왜 공천개혁 발언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우선 이준석 당대표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시험 도입을 하겠다, 혹은 이게 지방의회의 질을 높이겠다, 이제 이런 것은 일종의 포석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준석 체제가 공고히 되려면 사실은 그 이준석 표 제도에 의해서 많이 등원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좀 많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포석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저쪽만 뭔가 혁신하는 모양새를 두고 저희들은 기존의 방식 그대로 고수하고 이것을 가는 것은 일단은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 저희가 일단 지고 들어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것은 상대를 의식하고 우리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양쪽 정당의 공천 문제에 있어서 개혁되고 조금 더 질이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시민의 일종의 좋은 그 편익으로 이렇게 귀결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이런 경쟁은 아주 국민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서요. 이건 뭐 따라하는 거다 아니다 뭐 이런 비판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누구라도 먼저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공천개혁 마침 말씀하셨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공천 자격시험제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네. 뭐 수석 대변인이 이미 임명했지만 아마 원외 대변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변인 토론 배틀로 선발하겠다. 지금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긍정적으로 보고요. 사실은 네. 그런 건 이제 그 이전에 바른미래당에서도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았었던 전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민주당도 이미 이제 그런 오디션 방식으로 100% 다 모든 것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뽑았던 전례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거나 할 소지는 아니고요. 예, 저희 역시도 이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 부대변인 자리가 원래 당대표 지명으로 자리가 남아 있는데요. 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청년 대변인 포션으로 해서 두 자리를 선발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결정을 내렸고, 조만간 이제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청년층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또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지금 당면 과제가 대선기획단 꾸리는 거잖아요. 네네. 대선기획단장에 지금 그 이동훈 최고위원께서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제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제안받은 바는 없고요. 예. 아마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느 분께 흘러 들어간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논의되거나 그랬던 바가 없고요. 예. 이것은 인사권자인 당대표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고요. 아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하실 것 같아요. 이 전체 대선판에서 지금 이것이 이 대선기획단이 주는 의미와 그다음에 이제 겉으로 보여질 때 국민들께서 이것들을 변화와 쇄신의 어떤 이 첫걸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임명이 됐을 때 실제 대선판을 기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역량들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좀 되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만약에 단장직 제안하면 수락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예, 제가 이것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해보아도 일단은 뭐 저 혼자 힘으로 이걸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종합적인 저도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보다 더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지를 두고 저도 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기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인길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이동학 최고위원을 대비시키면서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한 흑수저 청년의 아픔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일종의 뭐 대항마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치인으로서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예, 뭐, 좀 과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그리고 당연히 뭐,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금수저, 흑수저라는 건 거의 한 10년 전쯤의 이 프레임이었는데, 네. 사실은 그런 이제, 프레임보다는 누가 더 국민들께 어떤 미래를 선사할 것이냐. 현재 지금 굉장히
똘똘 이렇게 꼬여 있는 현재 전국,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고 소득 올리기 어렵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또 초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향후 지금보다 갈등이 더 커지게 됐을 때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것이냐, 즉 우리가 이제 미래를 어떻게 더 먼저 대비하고 국민들의 전망을 좀 더 밝게 할 거냐, 이러한 차원에서의 경쟁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뭐 오히려 사람들의 그 입가에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정치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참 민주당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언론의 관심이 이준석 대표 쪽에 많이 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뭐 정치의 기존의 문법을 다 깨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어떤 네.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냐, 이런 게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2016년 말에 국민들께서 대거 탄핵의 이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열망하시면서 기존의 정권을 갈아치우자라고 하는 열망이 투영됐고 그 네. 결과로 우리 민주당 정부가 탄생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과 기대를 다 이렇게 국민들께 줬던 셈인데 그것을 지금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저희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오만한 모습도 좀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위선이라고 하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성찰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일단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이제 이게 사회적 신뢰가 굉장히 많이 이제 깨져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 신뢰가 깨져나간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께서 이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일단 그 부분부터 저희는 이제 풀어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한 신뢰를 좀 만들기 위해서는 내용적 측면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들을 좀 투영시킬 만한 인물들이 좀 배치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언행일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86그룹 용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시기가요. 사실 무슨 총선이 있다거나 뭐 이게 바로 그런 국면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공허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용태론보다는 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이 지금 전통적으로 저희 민주당이 고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책적인 방향이 있잖아요. 이 네. 방향이 사실 이 글로벌 경제 체계가 굉장히 전환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또 기후 환경의 변화가 있고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네.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 문법들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것에 빠르게 전환시켜내려면 지금의 청년 세대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느낌들을 감지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권이 그 아젠다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 1인 가구라든지 기후 환경 분야라든지 아니면 비정형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서 현재 노조 체계에서는 이것들이 제대로 좀 수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들을 좀 발굴해서 민주당의 아젠다로 좀 입증시키고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변화를 좀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전환의 흐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내 젊은 정치인들이 좀 소신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당연합니다. 민주당의 이 강점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 어떤 기존의 독재 체제에 저항했고 그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들을 모아냈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무지갯빛으로 발현시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이 발전을 좀 모색해왔다 그러면 네. 민주당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는데 민주주의의 이 확대와 확장 또 깊게 만들고 이런 것이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다른 목소리들을 용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경직성을 더 넓혀내는 역할들이 저에게도 좀 부여된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활발한 활동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